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오늘은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분석해드리는 뉴스앤 이슈로 시작합니다. 부산시의회 이준호 의원, 서지연 의원 두 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LCT 워터파크가 사계절 내내 문을 열겠다 해놓고서는 아직도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바다가 내다보이는 해운대 LCT 워터파크. 시설물은 횡하니 방치됐고 풀장에는 모래만 널렸습니다. 사계절 체류형 관광 리조트를 만들겠다며 조성한 관광시설인데 관광시설은 굳게 닫혔고 100층짜리 초고층 건물만 남았습니다. 이 워터파크가 완공된 건 약 3년 전. 하지만 아직도 개장을 못했습니다. 특혜를 줬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수익을 올린 이 사업자에게 그런 조그마한 시설도 들어서게끔 강요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행정이 왜 필요하고 제도가 왜 필요하다는. 지난해 4월 워터파크를 사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나 매매 계약이 이뤄졌지만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LCT와 매수자 사이에 계약 문제가 불거져 개장이 또 미뤄졌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검찰 고소까지 하면서 워터파크를 둘러싼 법적 다툼까지 벌어진 상황. 민형사소송 등 법적 분쟁이 시설 소유권에 어떻게 작용할지 불투명해 개장 시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광시설 없는 관광리조트. 부산의 새 랜드마크가 된 해운대 초고층 건물의 현 주소입니다. 개장이 또 연기가 되었어요. 자꾸 연기되는데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애초에 관광시설을 설립하겠다라는 목적 아래에 군사부지를 좀 염가로 민간에 매각을 시켜준 게 부산시고요. 네. 결국은 이게 개발 과정부터 각종 특혜가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졌었고, 그리고 정재계에 대한 로비나 불법도 자행되었다라는 것이 이미 많은 언론 보도와 그리고 소송을 통해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으로 이제 민간업자가 1조가 넘는 수익을 가져가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1,000억 정도를 들여서 주변 환경을 정비해 주기까지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결국은 관광 사업을 목적으로 했던 이 LCT에서 이 사계절 관광 시설인 이 워터파크조차 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문매를 맞는 사실은 매우 실소를 금치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LCT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토착 비리죠. 그래서 이 토착 비리와 관련돼서 많은 정치인들이 또 행정가들이 법리적, 도덕적, 행정적으로 책임을 졌습니다. 저는 이 토착 비리가 생겨나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과 시민에게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진영을 떠나서 비리에 대해서 우리가 관대해지면 안 된다. 최근에 일부 정당에서 토착 비리와 관련돼서 옹호를 하고 국회에서 방탄을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LCT에서 보수 정당이 과거에 진영을 떠나서 함께 비판하고 조치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비리에 있어서 관대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게 LCT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부산 시민들의 여론이 뭐냐 하면은 저렇게 질질 끌면 부산시가 뭔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뭐 강제 이행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민간 사업자이고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제 이행이나 뭐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부분은 법적인 권한은 부산시나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결론입니다. 이미 LCT는 기존에도 법적 분쟁이 아직까지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서 워터파크 개장에 대해서도 매수자와 매도자, 즉 LCT와 계약자 간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서 현재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LCT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박형준 부산시장님께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위치에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인허가권에 대해서 가장 크게 시행을 하실 수 있는 부산시장님이시고 또 시장 선거에서도 박형준 시장께서는 도덕적인 책임과 그리고 시민 정서를 고려해서 개인 사유재산이었던 LCT를 처분하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환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행이 되고 있지 않고 있고요. 사익을 그렇게 지키실 거라면 이 관광지에 대한 공익에 대해서라도 지키셔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시공사에서 이와 같은 시도를 하긴 했었습니다. 2019년에 시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이제 139억 원이라는 이 관광시설 이행 보증금을
받기도 했었습니다만 결국 이행이 되지 않아서 111억 원을 몰취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게 돼서 법적 권한이 없어졌는데 결국은 박형준 부산시장님께서 시장의 권한으로 이 관광시설이 이행이 되게끔 좀 촉구를 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박형준 시장님께서 LCT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처분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해주신 것 같아요. 물론 작년에 박형준 시장께서 LCT를 처분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빨리 팔지 않는다고 비난받을 수 있는 재산이 아니거든요. 뭐 중고마켓, 뭐 당근마켓 거래하듯이 한 달, 두 달 만에 되는 것이 부동산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박형준 시장의 LCT 처분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이중과세가 풀리는 올해 4월쯤에 LCT를 매각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3월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4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 부분은 비판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은 서지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LCT와 유토피아 간의 법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극히 사적인 업체들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이 분쟁에 관해서 끼어드는 것은 맞지 않고요. 대신 부산시에서 충분히 관리하고 보조하고 이 정도 선에 있어서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LCT가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당한 수준에서 보조해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매각에 대한 것은 의지라고 보이고요. 그 매각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보다는 내놓는 그런 의사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LCT가 어떤 곳입니까? 해운대 아닙니까? 해운대 관광시설 중에 지금 가장 랜드마크로 보이는 그 위치에 위치한 곳인데 이곳으로 이제 BI가 4월에 이제 한국을 방문을 하게 된다면 LCT를 보지 않을 수가 없으실 겁니다. 그렇게 되는 곳에서 관광시설이 전혀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2030년에 그 엑스포 유치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특히나 이 관광시설 같은 경우는 박형준 시장님께서 워낙 투자 유치도 좋아하시고 혁신이나 외국 브랜드 설치를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시가 나서서 뭐 중개를 해준다든지 혹은 또 소개를 해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충분히 유치를 또 이끌거나 그 민간 사업자에게 촉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공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쉽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주택처분 의지 말씀하셨는데 부산시장도 주거에 대해서는 존중받아야 됩니다. 물론 처분을 하겠다라고 밝히셨고 처분 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떻게 집을 당장 비우고 뭐 길거리에 놔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최근에 밝힐 수는 없지만 이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를 하셨다는 것은 처분할 의지를 계속 이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올해 4월경에 또 처분할 의사를 언론을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4월 이후에 비판해달라는 말씀을 재차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워터파크가 올해는 개장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럴까요? 저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네. 입장입니다. LCT에서는 6월에 개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 계약자, 즉 운영을 위해서 계약을 했던 곳에서 현재 소송을 건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쟁이 아직 남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사회에서도 이 과정에서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법적 소송에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포스코에서 이제 또 추가 공사비 관련해서 천문학적인 금액의 소송을 건 상황이라 네. LCT 입장에서는 현재 해결해야 할 법정 소송이 산적해 있습니다. 직접 산정이네요. 네,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계약자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이런 법적 소송이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개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내에 개장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서 의원님이랑 똑같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리적인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기 때문에 졸속으로 개장을 했다가 다시 법적으로 개장을 다시 멈추게 됐을 때 시민들이 사실은 이용하다가 다시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이중고를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빨리 개장하려고 서두르기보다는 법리적으로 완전히 깨끗해졌을 때 구속력이 없어졌을 때 시민들께 선보이는 것이 부산 시민을 위하는 길일 것이다라고 보고 이게 있습니다. 워터파크 말고 다른 시설도 이런 문제가 있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LCT 같은 경우는 최초에 사계절 관광시설을 추진하겠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네네. 했었기 때문에 총 6개의 테마 시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테마파크도 원래는 준비가 될
계획이었고요. 테마파크, 워터파크, 그리고 전망대나 호텔, 그리고 해변의 정원 등 이렇게 해서 메디컬 센터까지 총 6개 정도의 관광시설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워터파크가 완공이 된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계획이 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전망대나 호텔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스파가 운영 중이긴 합니다만 사실 그 외에 이제는 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시설인 테마파크나 해변 앞의 정원 등은 공사가 시작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LCT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완공된 지 3년 정도 됐는데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과 딱 맞물린 시점에 부산 시민들께 선을 보였죠. 그래서 사실은 쇼핑이라든지 외식이라든지 또 외출이 아주 감소되는 그런 시기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시작부터 굉장히 위태로웠다라고 평하고 싶고요. 그리고 LCT라고 말을 하게 되면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비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민들에게 애용맞는 시설로 좀 거듭나기는 힘들었다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LCT를 비롯해서 아주 작게나마 지금 조성되어 있는 쇼핑타운이나 외식가 같은 경우에 너무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프리미엄 가격이 형성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서민들이 쇼핑을 하거나 외식을 하기 힘든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부산시에서도 좀 LCT 측과 면밀히 한번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다닥다닥 깔려있는 돗자리 술판들, 보행로에서도 술판이 벌어집니다. 취객들을 통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금주구역으로 선정이 되면 아무래도 주변이 좀 안 깨끗해지겠습니까? 아침에 운동하러 나오면 쓰레기가 엄청 많이 쌓여 있거든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손님이 이제 많이 안 들겠죠. 조금 시설 유지에 좀 신경 쓰고 충분히 가능한데.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가 통과됐다고 하던데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광안리의 수변공원 일대를 음주 금지 지역으로 수영구 의회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네네. 왜 이런 지정이 일어났냐고 살펴보면요. 수변공원 일대의 주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술병공원 그리고 헌팅공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좋지 못한 그런 네이밍이죠. 앞에 또 바닷가가 있기 때문에 만취한 사람들이 놀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렇죠. 것이죠. 그리고 위험하겠는데요. 공원 뒤편으로 또 도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주치자들이 횡단하기에도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조건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인명사고 또 주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주민들에게 앙케이트를 해봤더니 64.7% 정도가 또 주치를 금지하는 것을, 음주를 금지하는 것을 찬성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구의회에서도 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된 거하고 실제로 이게 딱 현실화되는 거하고는 좀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조례명 자체는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영구청장께서 이제 일부나 혹은 전부의 구역을 어디를 금주 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권한이 들어가 있는 조례인 것이고요. 그 과정 안에 밀락 수변공원을 이제 선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것들의 절차가 좀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이거 이렇게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외부에서 음주를 하시게 될 때 그곳이 밀락 수변공원인 경우에는 5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이제 부과가 되는 상황인데요. 저는 굉장히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6개 구군 중에서는 최초로 이제 또 제정된 조례이기도 하고요.
금연이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네네. 이제 금주 문화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좀 야외 음주에 대해서도 좀 많이 유연하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사실 편의점 같은 경우는 휴게 음식점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편의점 앞에 이렇게 테이블에서 그렇죠. 맥주를 한잔 하시거나 네네. 소주를 마시는 것도 사실은 불법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부분과 우리가 이제 문화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 코로나에서는 방역을 목적으로 해서 규제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좀 건전한 음주 문화와 그리고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서라도 조례가 좀 뒷받침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수용에 이렇게 추진이 된다라는 말씀인데 다른 지역에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네,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강 둔치의 음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 의회에서도 한강 일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상인들 그리고 또 음주를 한강에서 하시는 분들의 반대로 계속 이렇게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 광안리 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한강과는 달리 한강은 둔치가 넓잖아요. 그래서 집단 음주 구역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변공원은 아주 공간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 음주 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강과는 다르게 좀 이렇게 행정에서 강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도 금주 문화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놨습니다. 네. 하지만 또 동일한 문제로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우리가 먼저 모든 16개 단체에서 먼저 좀 나서주면 좋겠다, 부산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 얘기 속에도 사실 나왔습니다. 이거는 공공지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에 저는 이렇게 보니까 전혀 술을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 지역이나 상업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봤고 또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술을 싣고 가는데 트렁크에 실으면 괜찮지만은 좌석에 있는 쪽에 실으면은 음주에 걸려요. 그렇게 굉장히 엄격한데 혹시 뭐 선진국 사례에 대해서는 뭐 들으신 게 있으세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뉴욕주는 네네. 오픈 컨테이너법이라고 해서 이제 술병 자체가 외부에 노출이 그렇죠. 이제 되면 안 되는 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이 된 상태에서는요. 그리고 캐나다나 호주 같은 경우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 대한 제한이 엄격한 것이고 공원이나 야외 장소에서 주치자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격리가 되는 사례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흡연보다 이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2조 정도 더 높은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앙케이트나 여론조사에서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2019년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94.8%가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음주는 이제 규제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찬성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나 캐나다와 호주와 같은 그런 사례처럼 시민들도 받아들이실 의식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사실 밀락수변공원 그리고 또 이제 광안리 전체가 굉장히 핫플이잖아요. 요즘 그 용어로. 네. 그런데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정이 됩니까? 네, 저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구의회에서 조례 개정 과정을 보면요. 네네. 상임위에서도 그렇고요. 본회의에서 그렇고요. 뭐 경론 없이 거의 네네. 만장일치 수준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조차도 여기서 의중을 모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구에서도 과감한 결단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서 의원님도 그렇게 보세요? 네, 광안리는 이제 더 이상 광안리 주민만을 위한 광안리가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국내외 관광객들이 꼭 찾는 장소가 된 만큼 그리고 2030 세계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 만큼 좀 선진적인 공간 마련을 위해서라도 규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큰 그림부터 세부 계획을 담은 기본 계획은 오는 8월 말 확정됩니다. 3,500m짜리 활주로 한 본과 터미널이 섬과 바다에 걸쳐 건립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순수 해상공항보다 매립량이 30% 이하로 줄어 5년 안에 완공할 수 있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입니다. 어쨌든 국토부가 이제 이걸 2035년에서 2030년까지 당길 수 있는 다양한 그 방안들을 계속 모색해오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계획이 끝나면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보상, 그리고 마지막 착공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신속성과 전문성이 중요한 신공항 건설 업무를 총괄할 조직은 부산에 별도로 신설될 전망입니다. 현재로선 2024년 착공, 2029년 개항이 최적의 시간표입니다. 정부가 엑스포 실사단이 방문하는 4월 이전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로드맵을 발표한다면 엑스포 유치에 성큼 다가설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그동안 강력하게 부유식을 주장해 왔잖아요. 근데 매립식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네, 왜요? 네, 저는 이번 사태를 좀 지켜보면서 이게 부산시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동안 부유식 공법을 주장하셨던 그런 인터뷰들과 지금 현재의 모습을 좀 비교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는데요. 마치 처음부터 부유식은 없었던 것처럼 이제 매립식을 받아들이고 있는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부유식이 그저 국토부를 압박하기 위한 용도였다라고 태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가덕도 신공항의 공법에 대해서 2년간 돌고 돌아 여기로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시 시장 보궐선거를 할 때 가덕도 신공항의 조감도를 제시를 했었었는데요. 그 당시가 육해상 매립 방안이었습니다. 이제는 방향이 좀 바뀐 상태로, 활주로 방향이 바뀐 상태로 최종 안으로 거의 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국토부도 부산시도 결국 돌고 돌아 원점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이미 공법으로 인해서 2년간 예산과 시간이 매우 많이 낭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조기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좀 간소화하고, 그리고 부산시는 이에 대한 공법 논란을 일으켰던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와 사과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2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부유식이냐 매립식이냐 아주 국토부와 부산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 좋은 논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더불어민주당은 논의를 했으면 오랜 시간 논의를 했다라고 비판하고, 논의를 안 했으면 안 했다라고 비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형준 시장께서 국토부와 아주 오랜 시간 잘 현명하게 논의를 거쳤다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더 박형준 시장을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통 권력가들은 권력을 쥐게 되면 자신이 잘못된 아집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을 끝까지 이끌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고요. 하지만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시민단체와 일각에서 제시되는 여러 의견들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유식을 포기하고 매립식으로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전환할 수 있는 리더의 자세,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소통을 잘하는 시장입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용을 하신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플로팅 위주로만 좀 수용을 해 오셨습니다. 특히 공법으로 인해서 이번 2월 한 달간은 간담회를 계속해서 국토부가 개최를 했었습니다. 부산시가 공법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국토부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르는 것이지, 결국 박형준 시장님께서는 이번 사례를 통해서 희망만으로는 건설이 이어질 수 없다, 희망만으로는 정책이 완성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조금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국회와 그리고 언론과 그리고 저희 시의회에서도 계속해서 플로팅에 대한 공법은 아이카오, 즉 국제항공 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안전성 문제, 전례가 없는 공법에 대한 부정적 변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습니다.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으시다가 이제서야 국토부의 결정에 수용을 하는 입장으로 바꾸시면서 태세를 전환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2년간의 공법 논란을 자초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네, 저는 부산시장이 국토부에 끌려다니면서 국토부에서 제시한 안을 받기만 하기보다는 여러 안들을 국토부에 제시하면서 또 더 좋은 방향성을 찾아가고 가장 합리적인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내는 것이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형준 시장은 원래 고민하는 학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과 여러 방향성을 놓고 국토부와 아주 오랜 시간 협의를 거친 것이죠. 그 결과가 매립식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결론이 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형준 시장의 이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된 행정을 비판하는 것은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다. 또 혹은 박형준 시장의 존재로 민주당의 입지가 부산에서 아주 불안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비판에 계속 일삼는다라고 평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법으로 인해서 2년간 논란이 일어왔습니다. 최초 제안했던 이 조감도에 대한 부분으로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됐었다면 우리에겐 2년이라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029년 개항에 대한 부분이 좀 덜 불안했겠지요.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박형준 시장님께서도 이제는 이 조기 착공에 대한 부분에 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게 책임을 다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산에 자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부산에 100년을 책임질 공항을 짓는데 2년 동안 논의를 해야지 마땅한 겁니다. 두 달 동안 논의하고 100년을 책임질 공항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네, 자, 두 분께 제가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2029년 완공 가능합니까? 지금은 이제 2029년 완공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간소화된 행정 절차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보상을 이제 조기 보상의 형태로 진행을 좀 하면서 그 시간 안에 발파와 그리고 일일 작업량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이 좀 나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로드맵이 좀 세부적으로 나와주고 초기 과정에서, 즉 발파와 매립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좀 초기 예산을 늘리고 그 작업량을 좀 늘린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2029년 개항이 가능합니다.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짧게는 70개월, 길게는 90개월까지 공사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짧은 시간에 공사를 해내려면 두 가지가 선행돼야 됩니다. 먼저 빨리 공사를 시작해야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시작해야지 70개월 만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매립식의 방법입니다. 이제 매립을 하게 될 건데 전부 매립을 할 것이냐, 부분 매립을 할 것이냐, 어떤 설계 도안이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올 8월에 가덕도 신공항 설계가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설계에 따라서 우리가 매립식을 어떻게 빨리 이끌어가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매립식이 그동안 조금 논란이 되었던 게 환경 훼손 등등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번에 나오는 거는 그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 매립식으로 하겠다고 하면 환경이 논란이고 또 플로팅으로 하겠다고 하면 안전이 논란이고 반플로팅으로 하겠다고 하면 시장의 의지가 논란입니다. 지금은 관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해도 야당과 또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무조건적으로 비판을 하는 이런 시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실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끌고 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시의 100년을 책임질 수 있는 정말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을 위한 비판,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기보다는 같이 좀 합리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지 제시되는 방향들에 대해서 무조건 비난만 하고 논란만 일삼으면 결국에 우리가 70개월 만에 공사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대항 전망대를 찾았었거든요. 그때도 현수막 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홍보물을 통해서 이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하신 지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은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우리 부산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이제 기회나 일자리를 찾아서 다른 지자체로 가지 않아도 되는 기회이고요. 산업의 고부가 가치 전환과 기업 유치가 될 수 있는 미래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이 시민단체에서 제안을 하는 그런 부분도 상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환경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환경성 영향 평가나 그리고 환경부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 좋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